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10월 셋째 주 장세 전망 시간으로서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임에도요, 주가가 하락한 이유와 함께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요, 테마별 주요 종목과 함께요, 바닥권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지난주 지수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64포인트 2.7% 상승한 2391로 마감이 되면서요, 2400선 재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수급 현황을 보면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외국인들이 1조 원대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간도 22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네요. 오히려 그동안에 꾸준한 순매수를 보여왔던 개인들이 1조 2천억대 순매도를 보였죠. 추석 연휴 전서부터요.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도세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코스닥 지수는 23포인트 2.7% 정도 상승한 871로 마감이 되면서요. 코스피 지수와 함께 7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의 수급 현황을 봐도 외국인들이 한 150억 정도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들이 1300억 정도 큰 폭의 매도세를 보인 반면에 이 개인들이 2370억, 그러니까 코스닥은 개인의 비중이 한 80%가 넘다 보니까요, 이 개인들의 순매수가 좀 더 이어진 그런 모습이 있죠. 선물 쪽도요, 8포인트 상승한 318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이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요, 상당히 주변 여건, 증시 여건들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은 환율도 한 주 동안에 16점 20전이 하락한 1153원 30전으로 마감이 됐었죠.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원화가 상승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1조 원대 순매수를 들어온 배경 중에 하나다. 상당히 좋은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자, 선물과 연결된, 그러니까 파생과 연결된 부분도 상당히 좋죠. 베이시스가 플러스 0.53 콘탱고로 계속적인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이 현물 매수를 유입시키는 거죠. 전반적인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선물 파생 쪽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러한 여건들에 의해서 수급 사항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선물 지수도 선물 수급도 보면요. 외국인들이 3,900억대 매수를 보였고 개인들이 3,500억대 순매수죠. 기관들이 매도를 했지만은 오히려 이 선물 매도가 프로그램 매수를 유입시키는 그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물 외 기관들의 매도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서 전반적으로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로 인해서 수급 환율 뭐 선물 등 상당히 주변 여건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죠. 이것은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 증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양대 지수가 7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해외 증시의 상승세도 우리와 같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지금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는 이제 회원가입 문의는요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걱정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요 보시면 되는데 요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죠. 아까 말한 대로 해외 지수 한 주 동안에 나스닥이 4.5%, 다우가 3.2%, 대만이 2.9%, 일본도 2.5%, 중국 상해 지수. 근데 중국 상해 지수는 지난주에 그렇죠? 하루 금요일만 열렸기 때문에 그래도 1.6%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 안정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 될 수 있고 특히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한 배경은 미국의 제5차 경기 부양책 합의 기대감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상해서 추가 부양책 규모를 1조 8천억 달러로 종전보다 2천억 달러를 올려 제시를 하면서요. 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2조 2천억 달러 부양책과 한 4천억 달러 좁혀졌기 때문에 합의에 이룰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진다. 근데 저는 너무 뭐 급하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시장에는 그렇게 부정이. 왜냐하면 증시가 빠지면은 이런 경기 부양책이 빨리 그죠? 합의에 이룰 수 있다라는 또 역설적인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죠?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게요. 추가 경기 부양책이 앞으로 3주 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심중한 입장을 밝혔다. 왜냐하면 현재 공화당은 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에 그렇죠?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합의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도 증시에는 악재로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이고 국내 증시로 오면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인데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발표했어요. 삼성전자가 12조 3천억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LG전자도 9,595 상당히 시장이 전망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그렇죠? 이 부분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이 삼성전자 LG전자뿐이 아니고요. 3, 4분기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도 38조 3천억으로서요. 정년 동기 대비해서 5.9%, 2분기 대비해서는 17%나 증가할 걸로 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풍부한 자금이죠. 유동성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렇죠? 자, 지금 고객예탁금이 지난 5일날 58조 원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 빅히터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공모주 청약이죠. 근데 이제 7일 날에는 47조로서요. 한 11조 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한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빠져나갔는데 지난달인가요? 카카오 게임즈 청약할 때도 이 공모가 끝난 이후에 자금들이 고객 예탁금으로 재유입이 되면서 60조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가 끝나고 그 돈이 다시 증시에 유입이 되면은 아마 이번 주에 자금이 크게 증가해서 풍부한 유동성을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또 그리고 이 부분이 있네요. 현대차하고 기아차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죠. 현대차가 한 200%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기아차 영업이익이 한 100% 정도 증가할 걸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1조 2천억대, 기아차가 그러니까 실적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하락 압력은 되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15일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 실적 발표인데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보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 파운드리 쪽의 시장 전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15일 전후로 해서 또 한번 우리가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쪽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조 3천억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죠. 그 이유는 4분기 실적 감소 우려예요. 4분기에는 영업이 쉽죠. 특히 반도체 시장 쪽에서 실적이 감소할 걸로 보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좋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금 차트인데요. 다시 상승세를 접어들고 있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 목요일날 하락했지만은 재상승이 가능하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있죠. 저는 이 배당 정책 실적은 뭐 지금 12조 3천억에서 4분기에 뭐 10조 원대 나온다 해도 근데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도요. 시장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상향됐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 봤을 때 뭐 10조 원이 나와도 좋지만 뭐 또 상향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여기에 배당 정책,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3개년
주주환원 계획이 올해 4분기 마무리되면서 투자 재원을 주주들에게 재분배하는 시점이 다가왔는데 그 돈이 한 9조 4천억 정도가 그렇죠? 지급되리라고 추정을 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분기당 주당 354원 외 특별 배당 주당 1,380원이 전망이 되면서 한 3% 정도 그렇죠? 수익이 배당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지금 뭐 이 배당 수익 보고 또 외국인들 환율에서 외국인들 들어오면은 외국인들은 이런 배당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한다면 외국인 자금들이 환율에서 들어오고 또 국내를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여기다 또 배당까지 곁들인다면은 삼성전자 쪽 특히 우손주 쪽이 더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 해서 삼성전자 계속적인 관심 내지 비중을 좀 더 높여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폰 쪽인데요. 자, 스마트폰 이번에 삼성전자가 12조 3천억을 나오는데 가장 큰 공을 들인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 부분이죠. IM 모바일 부분인데, 자, 이 지금 화웨이 제재가 들어가면서 화웨이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크게 감소를 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화웨이 4월 역대 최고 글로벌 점유율이 21%를 달성한 이후 점유율이 지수적으로 감소해 8월 기준으로 16%로 감소했고 내년에는 한 자릿수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죠. 반대로 삼성전자는 그렇죠? 지금 더욱더 높아지고 있어요. 시장 조사 카운트면 이 8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 점유율은 22%로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저기 있죠. 이 인도하고 중국하고 그렇죠? 관계가 악화되면서 인도의 중국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도 시장에서 그렇죠? 삼성전자폰이 또 인기에 끌고 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신작이 나왔고 또 미국에서도 애플이 13일날 아이폰 공개가 된다 그러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삼성전자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뭐 동남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쪽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또 신작도 나왔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스마트폰 부품주들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물론요, 저는 스마트폰이 아까 말한 대로 화웨이 제재가 내년에는 더더욱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내년이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너무 짧게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조금 길게 봐도 좀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비중은 너무 키우지 말자. 어차피 스마트폰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때 지수가 좋으면은 같이 올라오고 또 지수가 빠지면 같이 하락하는 그러한 정도 수준의 끝밖에 되지 않나 해서 너무 비중은 높이지 말자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좀 큰 종목으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정도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 삼성전자인데 실적이 어닝 서프시 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로 음봉이 나는데 조금 뭐 하루 이틀 빠지다 또 재차 상승하니까 오히려 밀릴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기 그죠? 저는 뭐 삼성전기 아까 말한 대로 스마트폰 내년에 실적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에 났을 때 또 시장 흐름이 대형주로 움직인다면 삼성전기, LG 이노텍 등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현대차라든지 현대차 주가인데요. 현대차 뭐 그리고 화학업종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 이런 것들 크게 올라서 따라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는 종목 쪽으로 좀 집중을 해달라라는 말씀드리고 뭐 현대차 하나 정도만 우리가 조금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형주 시장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 조선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벌크선 운임지수 BDI 지수라 그러죠. 그것이 2000선이 돌파가 됐어요. 이제 오른쪽에 차트 보시다시피 금년 1월 달에 한 1000포인트로 출발을 했다가 한 500선이 깨졌다고요. 최근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2.97로 그렇죠?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벌크선 운임 지수는 세계 경제의 물동량하고요 수출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계 경기의 선행 지표로 인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 BDI 지수가 상승하는 이유를 보면은 벌크 물동량 회복과 함께요 선박 발주 감소 그리고 노후선 해체로 중장기 벌크 수급 개선 사이클이 내년까지도 그렇죠? 이어질 수 있다 해서 4분기에도 상승이 지속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운임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한해운이라든지 펜오션의 주가 움직임이 먼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배를 건조하는 그렇죠? 이 조선업에도 당연히 수혜가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 조선해운 쪽 보면요 9월 한 달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48만, 이 CGT인데 이 중 한국이 23만으로서요 한 48%, 중국이 한 24만으로서요 한 49%라죠. 근데 이 우리가 9월 말에 수주한 물량을 그렇죠? 이것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누락한 수주 물량까지 포함을 한다면 한국이 1위 업체에서 만약에 이 BDI 지수가 올라가면서 배의 수주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한국 업체한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이런 것들. 그러면서 현대미포조선이 아프리카 선주와 LNG 운반선 두 척 수주 계약을 지난 6일날 수주했다고 공시했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우리가 이 해운 쪽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만은 이 조선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특히 최근 주가 흐름 보면은 조선 업종도 상당히 움직임이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요런 종목군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바닥권에서 새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해운 쪽 펜오션이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 얼마입니까? 3,000원 초반대에서 그죠?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3,000원 초반대에서 4,000원 가까이 올라간 그런 30% 가까이 상승한 그런 모습. 자, 이 대한해운도 그죠? 지금 이게 거래 정지가 됐어요. 아마 이 기업 분할인가, 액면 분할이죠. 5,000원짜리가 500원 쪽으로 액면 분할하면서 거래 정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자, 거래 정지 당하기 전에 좀 강한 상승세죠. 그래서 이 해운업종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러면 조만간에 그렇죠? 당연히 운임지수를 하면 배를 만드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그렇죠? 지금 전적에 보면 다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현대미포조선 이게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고 그냥 순환매조로 못 올라갔던, 특히 수급적으로 그동안에 매수 안 했던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주간 단위로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바닥권 종목군도 그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갔다가 2, 3일이고 움직이면 빠져나오고, 아니면 목표 수익률 10%나 20% 나면은 빠져나오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반도체라든지, 그죠? 그리고 2차 전지, 5G 통신 장비, 스마트폰, 자동차, 인터넷, 증권주도 지금 바닥권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좀 시장이 조금 변하는 모습인데, 저는 시장 주도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반도체, 2차 전지 쪽은 계속 시장을 주도할 걸로 봐요. 단순히 주가가 크게 올라온 거에 따른 숨 고르기.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한 1년 반에서 한 2년 됐을 거예요. 그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그때 한 1년 7개월 동안에 11,000원짜리가 12,000원짜리가 한 8만원까지 갔었죠. 그때 중간에 두 번의 조정을 받았는데, 짧게는 2달, 길게는 넉 달 조정 받았지만은, 지나고 나서는 12,000원에 사서 81,000원에 판 게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중간에 두 번의 이게 조정은 나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조정 관점으로 봐요. 반도체 2차 전지. 긴 흐름으로는 이런 종목이 또 가는데, 그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그죠?
그동안 못 갔던 종목, 최근에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지금 말씀드리는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증권주가 됐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매로 한 번씩 나오는데 뭐 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조금 인내를 해줘야 되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뭐 증권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5일 날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죠. 저는 이 파운드리 성장은 지속된다라고 보고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솔브레인이나 삼성전자 우선주 아까 말한 특별 배당이 그렇죠? 지금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두 종목 관심 갖고 2차 전지는 지금도 계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가 부각이 되죠. 이런 모습 봤을 때 근데 이 2차 전지 친환경 차에는 전기차도 다 포함되고요. 또 태양광이라든지 해도 이 ESS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2차 전지는 저는 아마 이것이 내년에 되고 뭐 연말이 됐고 아무튼 다시 한번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해서 뭐 지금 조정받는 거 조금 인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삼성 SDI 뭐 이러한 종목군들 그렇죠. 그리고 5G 통신 장비 이제 해외에서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7조 9천억짜리 미국 장비 업체한테 수주를 했듯이 뭐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인도라든지 뭐 여러 나라에서 아마 수주권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이노바이러스, RFHIC 우리가 좀 단기적인 관심 갖고 스마트폰 계속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말씀드려서 좀 대형주인 삼성전기, LG이노텍, 뭐 MC넥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자동차 쪽에서는 한원 시스템이라든지 뭐 인터넷 게임주에서는 W게임즈 증권주가 새로 움직임 나오는데 NH투자증권이 악재로 인해서 다른 증권사보다 그렇죠? 최근에 좀 움직임이 약했어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바닥권에서 좀 모습을 갖추고 있는 NH투자증권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하고 우리가 길게 봤을 때 뭐 반도체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해서 그렇죠? 길게 끌고 갈 종목들 그리고 좀 짧게 치는 종목들 아니면 비중 조절만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좀 큰 흐름상으로는 좀 생각엔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뭐 순환매가 돌 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새로운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대투자의 문자회원, 유료회원 있죠? 2개월에 55만원이에요. 시장 주도주를 눌림목에서 기본 물량 채워놓고, 그렇죠? 그리고 뭐 현금 20, 30% 되는 비중 갖고, 뭐 새롭게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바닥에서 새로운 출발하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눌림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움직이고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 안정적으로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 읽어보시고 공감이 간다 하시는 분들 그동안 오랫동안 제 방송을 들고 일관성 있게 그렇죠?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